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갈등을 볼 때 이게 마음에 상처가 되고 한쪽 편에 들기도 좀 뭐하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럴 때 자식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모님이 싸우거든 웬만하면 그냥 두세요. 그분들은 하루 이틀 싸워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의 해법과 나름의 이 태도 또 나름의 예상치를 또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너무 심각한 싸움일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자녀들이 다 떠나고 나면 이 부부가 둘이 남고 그러면 이 싸움이 그 자녀들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본격적이거나 훨씬 더 심화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때는 뭐 60, 70 넘어가면 너무 그냥 점잖게 싸우지 않겠는가? 근데 우리가 집에서 부모님 싸우는 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30대 치열하게 싸우는 분들은 70이 돼도 치열하게 싸워요. 30대에도 굉장히 소프트하게 싸웠다. 나이 드셔도 소프트하게 싸웁니다. 전반적으로 경향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오랫동안 이런 싸움에 대한 나름의 전문가들이라는 거, 그리고 서로의 진영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 누구에게 더 치명적인 단어가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뭐 엄청나고 막 폭력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면 그냥 둘 것. 왜냐하면 해결도 못 한다는 거. 안 그러면 남은 생에 계속 부모님 쫓아다니면서 해결하러 다니셔야 될 거예요. 경우에 따라 너무 공격적이거나 혹은 해결의 기미가 너무 안 보여. 상담까지 했는데 이건 뭐 너무 심각할 정도야. 그러면 두 분이 꼭 같이 살아야 맛이 아니에요. 자식들이 십시일반 좀 하셔가지고요. 방을 하나 좀 따로 얻으세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좀 가끔 만나도록, 그래서 그저 생사만 좀 확인하도록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두게끔 하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에 졸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졸혼이라고 하는 게 사실 별거의 미화 버전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린 사실 사이가 안 좋아서 별거를 한 건데 남들이 볼 때 조금 불편하니까 우리는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기로 했어. 이전에 못 해보던 것들 좀 할 수 있도록 시공간을 주기로 했어. 이게 이제 일종의 졸혼의 이제 어떤 명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원래 졸혼은 3개월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별거는 보통 1년, 2년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고통스럽게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둘이 붙어 있는 것보다는 약간 떨어져 있어서 그 관계에 또 안정성이나 개별적인 행복감을 갖게 하는 것도 자식들이 볼 땐 불편하지만 이게 어쩌면 두 분에겐 조금 더 의미가 있거나 혹은 필요한 처방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좀 말씀드려요. 제가 교수님께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주변의 부부들을 좀 조사해 봤는데요. 네. 안 싸우는 부부들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이왕 싸울 거 좀 현명하게 싸우는 법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싸움은 굉장히 중요한 대화예요. 싸우면서 이전에 내가 몰랐던 그 사람의 감정도 듣고요. 싸우면서 이 사람의 인간성도 보게 되고요. 싸우면서 이 사람하고 내가 계속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결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련의 대화의 방식인데 공격적 대화라고 봐야 되겠죠. 누구나 싸울 때 정도가 뭐 약하냐 강하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가 진짜 부부싸움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할 때 우리가 서로 간에 정말 지켜야 될 마지막 기저선이 있어요. 마지막 기저선, 마지노선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저는 부부들께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쌍욕하면 안 돼요. 정말 요새는 2030 부부들 중심으로 해서 정말 욕이 너무 많아요. 입이 거칠어져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 하루 씨도 젊으시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요새 2030들은 중간중간에 더워도 그냥 덥지 않아요. 어떻게 더워. 뭐 이렇게, 뭐나 더워. 이런 식으로 정말 욕이 쉼표처럼 들어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부부 사이에도 그냥 녹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언어라는 건 존재를 보여줘요. 하이데거가 얘기한 것처럼 언어는 존재의 집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진짜 가지고 있는 것만 보여주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욕도 일종의 습관이에요. 두 번째는 집안 거들먹거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니네 집안이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집안치고 멀쩡한 집안을 못 봤어요. 그래서 내 집안이고 나머지 집이고 항상 부부싸움은 집 밖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 경계, 곧 끌어들이는 사람을 집 안에 있는 사람으로만 한정할 것. 세 번째, 아이들 앞에 싸우면 안 돼요. 아이들 앞에 싸우는 행위는 그들에게 선체로 돌을 던지는 것과 똑같아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생애 트라우마를 가져오고 배우자에 대한 오해, 곧 이성에 대한 오해나 혹은 결혼에 대한 불행감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집은 불행하다고 느껴요. 우리 집이 불행하다고 느끼잖아요. 나는 평생 불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앞에 싸우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말 너무 쏙쏙 이해가 되고 저는 이제 결혼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너무 소중하게 들립니다. 하루 씨는 좀 공감이 그렇게 저는 와닿진 결혼을 않죠? 안 했는데도 네. 아주 후련합니다. 아, 그럼 훌륭한 예비 신랑이 되실 수 있겠군요. 예.